정규재, 조갑재 두 분 만난 거 있잖아요. 그 이재명 대표 주변에 누가 권유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잘한 겁니다. 선거에 있어서도 어떤 특정 후보를 반대하던 사람이 투표를 안 하면 제로가 되는 거지만 그 사람을 지지하게 되면 두 표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한 겁니다. 앞장서서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는 발언을 할 만한 분들, 공격할 만한 분들이 만나고 나니까 이러이러한 얘기하는데 좋던데요. 이재명 대표 만나봤더니 내가 알던 사람하고 다르더라, 괜찮더라. 이렇게 되면 완전히 반대 효과가 극명하게 나는 거죠. 우리 쪽 스피커가 우리 후보 좋아요, 좋아요 아무리 얘기하는 것보다 저쪽에 속한 분이 저쪽 사람 괜찮은데 하면은 완전히 전선이 흐트러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 당은 지금 사정이 굉장히 복잡한데 바깥에 누가 있냐 없냐 이것까지 지금 생각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저 멀리 출발선을 앞으로 밀어놓고 지금 게임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부럽기도 하고요. 참 답답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보수 진영 원로 논객들과 만나 우리 국민이 더 분열로 가면 안 된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일체의 이념 문제는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규재 전 한국경제주필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지난 21일 서울 모처에서 조갑재 전 월간조선 대표와 함께 이 전 대표와 만찬을 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이념 타령 같은 거 할 형편도 아니고 무슨 먹고 살고 봐야지요. 이렇게. 그래서 친일파 이런 문제, 과거사 문제 모두 덮으려고 한다. 정 전 주필은 우리나라 보역 간의 격돌이라는 게 과거사 문제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건 깜짝 놀랄 만한 얘기라며 이재명의 고민이 꽤 중앙선 가까이 왔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집권하면 넓게 인재를 구하려고 한다며 내각 구성은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일 잘하는 분을 모시려고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선 김건희를 보호하려고 모든 것을 틀어막은 정권인 만큼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이제는 윤 전 대통령을 분노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의 케이스도 그냥 윤석열이라는 어떤 인간으로 안 보고 자연물로 본다. 뭐 강이 있으면 강, 하천이 있으면 하천, 뭐 그런 자연물이라고 그냥 생각한다. 그냥 피해가고 돌아가고. 이 전 대표는 국회 운영과 관련해 누가 뭐래도 대화를 통해 이를 풀어나가야 하는데 국민의힘 상황이 안정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형 동생 하는 사이인데 전화를 해도 자기 전화도 안 받는다. 그래서 국힘당이 뭐 정상화돼야 하는데 뭐 참 큰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조갑재 대표도 오늘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를 만난 사실을 전하면서 직접 보니 쾌활해 보였다며 세종시 수도 이전과 관련해 물었는데 헌법을 고쳐가며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오후 채널A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보수 논객 정규재 씨와 만남이 처음이라고 밝힌 이 대표는 아프지만 그래도 정확한 지적을 들으러 나왔다며 출연 이유를 밝혔습니다. 왜 얘기를 나누고 싶으셨던 거예요? 쓴소리 정도가 아니고 아픈 소리를 많이 예, 하십니다. 아픈 소리, 예. 예를 들어 보수의 입장에서 정확한 지적들을 하시죠.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출연을 한번 해서 한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 네. 정규재 TV에. 네, 네. 아유, 그걸 고맙습니다. 한번 제가. 두 사람은 우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명백한 위헌이고 이후에도 내란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정 씨는 이른바 줄타넷 같은 민주당의 국회 독주가 계엄의 한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고 이 대표는 그런 비판이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 정부의 도를 넘은 국정 난맥이 더 문제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의 독주 또는 독재, 말하자면 민주당의 국회 독재적 상황에 네. 대한 대단히 무서운 정도의 비판도 동시에 있다는 거죠. 네. 많죠. 많은 건 사실인데 그렇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뭐 좋다고 했겠습니까? 비판이 있을 거 저희도 알죠. 그러나 예를 들면 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문제는 사실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무혐의 처분을 해요. 지금 한덕수 총리 문제도 우리로서는 헌법재판소가
6명밖에 없는데 네. 네. 심리도 불가능한 상황인데 임명을 안 한다고 공언을 하는 거. 그거 어떻게 방치를 합니까? 이 대표는 민주당도 잘못한 게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권력을 과하게 썼다는 지적을 할 수 있다면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는 이와 차원이 달랐던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진지한 대화, 소통, 협력을 위한 노력을 충분하게 했는가? 했더라면 변화의 여지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는 해보죠. 예. 그냥 편한 길을 선택한 건 아닐까? 네. 네. 뭐 그런 생각도 우리는 하죠. 네. 그런데 최소한 이거는 분명해요. 우리는 헌법적 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주어진 권한을 과하게 행사했다는 비난을 받을지언정 예. 그걸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불법 위헌 행위를 감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도 집에 불을 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대표는 민주당 내 갈등과 최근 체포동의안 사태 당시 비명계 저격 발언으로 해석된 자신의 설화 논란에 대해선 저의 부족함이라며 자세를 낮추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보면은 이제 대표님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박용진 전 의원은 네. 나만 바보된 느낌이다. 뭐 이런 네. 표현도 하셨고요. 제가 전화했더니 그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래서 그건 저의 약간 부족함이죠.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정을 승복하겠냐는 질문에는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승복하지 않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헌재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습니다.